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박수는 조금 있다가. 저는 저희 건물에서 소방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고요. 저희 건물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배우실 거는, 간단하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소화전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저는 여기에 부임한 게 이제 온 게 1월 1일자로 왔어요. 원래는 제가 다른 건물에 있다가 왔고, 저는 기존에 레크레이션 강사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도 한 10년을 했었어요. 그래서 누구 앞에 쓰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께서 단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재밌게 즐겁게 보시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설명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따가 좀 액션을 취하는 사진을 좀 찍을 거예요. 그래서 뭐 소화기를 한번 만져본다던가, 소화전 앞에 서서 이렇게 기웃대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아니면 계단에서 내려가는 모습을 찍는다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끝까지 내려가진 않지만, 나는 훈련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도 보일 거니까 여러분들 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방훈련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건물 내용을 보면 저희는 한국사회복지관 협회 르네상스 타워라는 건물이고, 저희 건물은 88.8m 이제 아래서부터 위까지 되는데, 저희가 특급인 이유는 총 30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9층만 됐어도 저희는 특급 건물이 아닌데, 30층이기 때문에 특급 건물이 됐고, 이제 3급, 2급, 1급 특급 건물로 나눠져서 소방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일 좀 위험도가 높고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물로, 특급 건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하 7층, 그 다음에 23층, 요렇게 해서 30층인데, 여러분들이 23층 위에나 지하 7층 아래로는 갈 일이 없으시니까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거 바꾸셨네요. 저희 공덕 안과 이름이 공덕 서울안과였는데 공덕 안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안과를 차마 못 고치고, 제가 내년에 고칠게요 그랬는데 고쳐 놓으셨네요, 실장님.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덕 안과가 이렇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문 앞에 보시면은 바로 소화전, 그리고 소화기가 있고요. 각각 시각 경보기가 다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저희는 안과기 때문에 시각 경보기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엘리베이터 홀 있는 상태에서 우리 특별 피난 계단으로 나가는 문들이 있죠. 요 바로 앞에. 그 다음에 요쪽 라인으로 따라서 가면 우리 5호기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에 또 비상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난할 수 있는 구역은 총 2가지 구역으로 나눠지고, 우리가 한쪽으로 너무 밀린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다른 한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저쪽에서 또 불이 나면 이쪽으로 더 대피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거는 딱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소화전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소화전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다음 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내가 최초 목격자가 됐어요. 최초 목격자가 됐으면 가장 먼저 뭐라고 크게 외치라고요? 불이야. 네, 불이야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큰 목소리로 외쳐주셔야 돼요. 불이야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불이야 하고 크게 외쳐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화재 경보 장치를 작동시킨다. 그게 우리 소화전입니다. 그리고 소화전 앞에 가면 빨갛게 동그랗게 돼 있어서 누를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가 막혀 있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작은 압력으로도 눌릴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누르시기만 하면 바로 눌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눌러주셔야 발신기에 소리가 들어가, 이제 여기 막 따르릉따르릉 막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저희 방제실에 또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막 출동을 하게 되고, 또 119에 신고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가능한 소화장치를 이용해서 진압을 시도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좋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대피하는 거예요. 내가 뭐 많이 알고 잘한다고 해서 불을 끄는 게 아니라요,
일단은 도망가셔야 됩니다. 모든 재산과 이런 것들을 놔두시고 내 생명이 제일 최우선이니까 나도 대피하고 남들도 대피시켜 주시고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뭐 전원을 차단한다 뭐 전화를 자제한다 이런 건 알고 계시고 인지해 주시면 되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우리가 여기서 일하시면서 불이 났는데 기계장치 중에 좀 중요한 기계장치가 있어서 그게 화재의 위험이 더 있다. 그럼 당연히 그걸 꺼줘야 돼요. 예를 들면 배터리 큰 게 있다던가 뭐 이러면. 근데 우리 안과 자체 내에서는 그런 건 없을 테니까 그렇지만 있다면 그런 것들을 끄는 사람이 누군가인 것을 우리 원장 대표님께서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여기는 요게 중요하니까 요거 딱 불났으면 네가 꺼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충실히 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용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번째 줄 안 된다고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이제 빨리 움직이겠지 하고 타셨다가 이제 거기에 갇히면 바로 이제 오늘부로 이제 빠이빠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건물 관리 책임자에 나갔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금덩이를 여기다가 여기서 시세도 좋은데 놔두고 갔네? 안 돼. 나 이거 가져가야 돼. 하면서 다시 들어오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재진입은 안 돼요. 그래서 건물 관계의 뭐 총괄 책임자가 들어가셔도 됩니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직결지로 이동해서 직결지는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거기서 대기하셔야 됩니다. 자, 피난 행동. 3층에서 승강기 홀 주 비상구로 대피를 한다. 노약자 우선한다. 유도등을 따라 신속히 이동한다. 우리 유도등들 다 보이시죠? 우리 출입구들 보시면 유도등이 다 불이 켜져요.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훈련이 아니라 이제 예비등 막 돌러 다니잖아요. 이제 불 켜져요. 뭐 이거 불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방송 드리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불은 잘 켜지나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고쳐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젖은 손수건 연기 발생 시 최대한 낮은 옷소매 등을 호흡기 맞게 돼 있는데 우리가 문 앞에 보면 이런 것들을 비치를 해놨어요. 네, 많지는 않지만 이게 젖은 손수건으로 해가지고 의료용 약품이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까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손가락 사이에다 넣고 그다음에 이게 막고 가시면 되는 거야. 이제 물에 적신 손수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보시고 뜯어보셔도 되거든요. 이따가 뭐 보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시고 1층으로 이동해서 건물을 중앙으로 나가면 오른쪽 편, 건물을 등지고 오른쪽 편에 제일 빌딩이라는 곳으로 나가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거기로 건너가서 제일 빌딩 주차장으로 모이시면 거기가 저희 직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서에도 우리가 불났을 때 직결지는 여기야 라고 다 보내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갔을 때 인원이 누가 빠졌다던가 그러면 저희는 그것들을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누가 안 나왔어요. 3층에 실장님 아직 못 나오셨어요. 이렇게 딱 파악이 되면 또 이제 소방관들은 찾아서 가는 거죠. 그렇게 되고 손 문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딱 만졌는데 뜨끈한데? 그러면 거기 안에서는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건물로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에 피난 약자는 보조자와 함께 비상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때는 비상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도 됩니다. 그러라고 법에 돼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안 이용하는 게 좋아요. 법에는 그렇게 돼 있으나 비상 엘리베이터라고 돼 있으나 멈춰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계는 멈춰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좀 많죠. 피난 약자가. 왜냐하면 노인분들도 눈 수술하러도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일반 젊은 친구들도 눈을 뭐 수술하거나 고쳤는데 지금 막 잘 안 보여요 하면 바로 피난 약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더 여러분들께서 그럼 시각장애인 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피난시킬 수 있을까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각장애인 분들은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서 어깨 위나 이렇게 팔꿈치나 이런 데를 빌려주셔서 2m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 계단 하나씩 내려갈게요. 계속 언어로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쯤 뭐 아니면 요만큼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알려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더 중요하게 우리 안과에서는 화재 조심하시고 대피할 때
여러분들이 보조자를 역할을 하셔서 모시고 가셔야 된다. 네. 나중에 법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잘못하면. 여기 밑에로 그런 내용들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피난 실패했다. 그러면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이제 창문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그 문으로 들어오는 연기들을 이제 막아주셔야 돼요. 최대한 커튼이나 이런 걸 뜯어가지고 막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부 물건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린다. 그러면 창문 밖으로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뭐 웃옷을 벗어서 흔든다던가 아니면 뭐 근데 물건을 던지시면 안 돼요. 밑에 있는 사람이 맞으시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좀 나 여기 있다라는 거 알려줄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난 실패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있다면 그래서 우리 자위소방대를 편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원들이 좀 입사하시고 퇴사하시고 하는 분들이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번 바뀔 테지만 저희가 연 1회 소방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소방서에 제출을 제가 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 1회 제가 하고 교육할 때 실장님하고 얘기해서 한 번 더 수정했는데 또 몇 명이 또 바뀌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계획서에 반영하진 않았고 실장님이 따로 반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휘통제는 우리 대표님 두 분 중에 문준웅 그 대표님께서 지휘통제 총괄자십니다. 총괄자시고 책임자. 그래서 불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자각을 크게 가지셔야 되는 분 우리 대표님. 그 다음에 비상연락. 이제 우리 반장이라고 표현하면 우리 실장님이 그런 반장 역할을 하는 거고 이나은 원장님, 그 다음 CST 이제 검안팀의 노태영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초기소와 피난 유도, 그 다음 비상연락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비상연락은 뭐를 하고 피난 유도는 뭐를 하고 초기소와는 뭐를 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재 정보를 수집해서 임무 지시하고 자위소방 활동 책임지시고 비상연락팀은 화재를 발견하면 신고 및 전파하고 기타 초기 소화 및 피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초기 소화팀은 말 그대로 초기의 불을 진압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소화기 사용법이나 소화 전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면은 좋겠죠. 그 다음에 피난 유도팀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불이 났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소리 지르고 안내하고 그 길을 뚫어주고 하시는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과에서의 이런 팀이 있듯이 또 저희 건물 전체에서 저나 또 다른 직원들이 이렇게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팀을 이뤄서 요만큼 할당된 공간에서는 여기서 해주시고 전체는 제가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팀장이다. 그럼 나는 이걸 잘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 여러분들 소화기는 자주 보는데 소화기를 만져보진 않잖아요. 잘 안 만지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면 만질 일이 없어요. 불이 안 난 거니까. 자, 소화기는 이제 이렇게 당연히 보시다시피 생겼고 이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보시면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이제 가져가야겠죠. 당연히 내가 불은 저기서 나는데 여기서 만지고 있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불이 난 곳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바닥에다가 둬요. 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다가 둔 뒤에 이걸 흔들리지 않도록 몸통을 잡고 얘를 빼고요. 이 바닥에 있으면 얘를 빼고 그 다음에 안전핀을 뽑는데 안전핀을 뽑을 때는 손잡이를 움켜쥔 상태에서는 절대 뽑히지 않아요. 이게 눌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잡이를 만지지 않는 상태에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뽑는 건 괜찮아요. 밑바닥을 해놓고. 근데 잡고 이게 흥분하면 잡아놓고 막 이러고 당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뽑거나 몸통을 잡고 뽑거나. 그래서 뽑고 나서 이제 화점에 갔을 때는 불난 곳에 갔을 때는 우리가 가까이 끄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m, 2m 정도 먼 거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빗자루 쓸듯이 요거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요것만 움직이셔도 되니까 해서 이 소화액이 다 분출되도록 누르고 있으시면 됩니다. 중간에 내가 점점점점 이렇게 눌렀다 뗐다 하면 얘가 다 안 나와요. 분말 소화기는 가스 소화기랑 다르게.
그래서 얘가 다 분출이 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요건 나중에 폐기 처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소화기 점검표를 붙여놓고 소화기 점검을 해요. 이렇게 흔들어서 아, 이 분말이 잘 움직이나, 굳진 않았나, 압력은 정확한가. 이 압력이 초록색에 있어야지 정확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용 연한, 이게 28년까지인지 33년까지인지 몇 년까지인지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꿔야 될 때는 새 소화기로 다 충전을 하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말 소화기는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지만 여기서 뿌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한 번씩만 봐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빠르게 할게요. 자, 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 여기서 보고 이따 가서 한 번만 볼 거예요. 자, 소화전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전을 이제 가가지고 우리가 발신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천장에 있는 이런 검지기나 이런 것들이 안 울렸을 때 우리가 딱 빠르게 눈으로 확인했는데 이거 빨리 화재 눌러야지 하면 가서 발신기를부터 누른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르고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하게 될 만큼 강하게 불이 커졌을 때 이게 대부분은 소화기 갖고 다 되는데 자, 그럼 켜졌을 때 2인 1조로 무조건 움직여야 된다.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이제 이 압 때문에 되지도 않고 물을 틀어주고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인 1조로 가셔서 한 명은 관창을 잡고 맨 끝에를 잡고 뛰어가서 그 화점으로 가고 한 명은 저기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물을 틀어달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러면은 같이 공명보창을 하면서 물을 틀어주면 이 호수에 물이 차면서 꽉 압이 들어가면서 물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가지고 갈 때 호수가 꼬이면 당연히 물이 안 나오겠죠. 이렇게 비틀어져 있거나 그러면 이제 중간에 물이 들어가다가 멈추니까 가지고 가실 때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기다가 정리를 차곡차곡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가져가실 때 꼬여버리니까 그냥 스르륵 잘 풀려라 하고 저렇게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좋은 신식 건물로 더 좋아지셔서 가시게 되시면 그러면 거기는 요새는 다 릴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호스 릴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 주유할 때 땡기면 주르르르 땡겨졌다가 놔두면 주르르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요새는 다 그렇게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설치된 건 그래도 옛날에 저희 건물이 한 20년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설치가 돼 있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가지고 가실 때 잘 풀리라고 해놨고요. 그래서 개방을 할 때는 왼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는 건 잠그는 거예요. 왼쪽으로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돌려서 물이 나오면 불을 끄고 다 껐으면 다시 물을 잠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물의 수원은 저희들이 아까 지하 7층 아래로 내려갈 일 없으시잖아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하 7층 아래 지하 8층에 저희 저수조 소방용 수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상 물을 법적사항 이상으로 채워놓고 유사시에 쓸 수 있게끔 하고 1년에 한 번씩 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잘 채워져 있는지 법적으로 또 점검하게끔 돼 있고 저희들은 매달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안 되고 다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나 자격증 있다 교육 받았다 안 시킬 거니까 우리나라는 그 있잖아요 뒤에 앉는 거 좋아하고 시킬까봐 손 안 들고 없으세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눈을 어떻게든 안 마주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안 시킬 거예요. 일단은 반응을 확인합니다. 반응할 때만 이제 싸대기를 때린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어깨를 탕탕 이렇게 두들기면서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 선생님한테 이제 지목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선생님은 AED 기계 갖고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확하게 지시를 할 때는 그 사람을 지정을 하고 지시를 해주셔요. 안 그러면 내가 하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하게끔 하고 그 내가 당사자라면 반응하고 지시한 다음에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 확인할 때는 환자의 얼굴, 코 앞에서 귀를 가까이 한 10cm 가까이 대고 들으면서 그 다음에 가슴 쪽을 같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들렸다 내렸다 들렸다 내렸다 하는지 아닌지. 그래서 이 호흡을 보고 듣고 보고 듣는 게 맞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듣고. 그렇게 해서 10초 내로 관찰 빨리 해라. 결국에는 이 사람의 호흡이 가쁜지 없는지 빨리 확인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가슴 압박 30회. 환자의 가슴 압박점을 찾아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는 손바닥 뒤꿈치는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로 우리가 잡고 그 다음에 30회를 하는데 1초에 2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초에 2번. 1, 2, 3 이렇게 아니라 1, 2, 3, 4,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초에 2번 한다고 생각해서 빠르게 30회를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호흡 2번. 그래서 32를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요새는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인공호흡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아예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인공호흡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는 또 이제 그 성에 민감한 분들이 많으셔서 네가 내 입에 입을 맞췄어? 이렇게 하면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려주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튼 그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 인공호흡 할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기도가 이제 개방이 돼야 되니까 턱을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잡고 혀가 말아 들어가지 않도록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공호흡 2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다 아시지만 우리 뭐 국민들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당황하면 잘 못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만 2번 지하철에서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할머니 한 분 하고 그 다음에 30대 여성분 한 분 하고. 그래서 지하철에서 소정의 상품을 주셨는데 감사하게 상품만 주시더라고요. 큰 거 안 주시고 농담이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뒤로 넘어져서 쓰러지셨는데 아무도 어버버 하면서 못하니까 나름 배웠다고 가서 괜찮으세요 하고 이제 남자분 2분하고 이제 바깥으로 내서 하고 지하철을 놓치고 저는 지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또 전화도 왔어요. 고맙다고 아드님한테 이렇게 전화도 오고 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3층에는 따로 왕관기가 없는데 이 왕관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이 왕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대 고리에 왕관기 고리를 걸고 얘를 창문 밖으로 빼는 뒤에 그 다음에 우리 간이 왕관기 안에 있는 걸 후크를 걸고 그 다음에 그 건 상태에서 몸에 이렇게 안전벨트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겨드랑이 밑에 안쪽으로 끼고 들어가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내 손으로 잡으면 내 아기 힘으로 못 버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걸쳐놓고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중요하신 거는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쭉 뻗어 벽면을 짚으면서 하강. 짚으면서 하강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벽에 다 쓸리겠죠? 아니면 내가 이걸 퉁 쳤어요. 그러면 뒤로 갔다가 반사작용으로 벽에 내가 부딪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서 왕관기를 사용해서 내려오는데 이거는 뭐 최후의 진짜 나 탈출 못했어 나만 남았어 뭐 이럴 때 쓰는 거고 대부분 풀이나 그러면 다 뛰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뛰어나가시면 돼요. 자기 목숨이 제일 소중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나가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 잘 챙겨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PT로 보여드리는 건 여기까지 이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사진만 몇 분만 이제 지금 이제 운영하셔야 되니까 한 5분 정도만